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2 맞짱 토론 강대강. 오늘 진행을 맡은 임종훈입니다. 전남 CBS와 순천 YMCA는 6월 1일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결선 후보들과의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이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지금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에는 2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름 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예비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허석 예비후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 지금 서로 마주 앉아 계신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경우는 제가 4년 전에도 안 해봤거든요. 예. 매우 좋습니다. 오 후보님께서 어떠세요? 네, 저는 처음 겪어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허석 후보님 지지자들이 많이 오셔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공개 토론회는 처음이시기 때문에 다소 떨릴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원활한 진행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순천시장에 출마한 이유부터 들어봅니다. 각 예비 후보께 1분씩 드리고요.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추첨한 대로 오하근 후보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장 예비후보 오하근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크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실패로 인해서 상심이 크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만채 후보님을 비롯한 손은모, 김동연, 김영덕, 김정욱, 최용준 예비 후보님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순천시장을 준비를 하면서 시정의 최우선을 다시 띄고 역동적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순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예, 1조 관광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시민의 삶이 바뀌는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네,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렇게 오하근 예비 후보께서 출마 이유를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허석 예비 후보도 똑같이 1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이 낳고 순천이 키운 순천의 자존심, 순천시장 허석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 후보이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4년 전 부족한 저를 순천시장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순천시장으로서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제 임기 중 4년 가운데 3년을 코로나19에 전투를 벌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지난 전임보다 2배나 많은 예산, 2배나 많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한 번 해봤기 때문에 2번 하면 얼마나 더 잘 하겠습니까? 내년 정원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산적한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해본 저 허석을 다시 한번 순천시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더욱더 크고 많은 순천의 발전, 시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을 이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예비 후보의 출마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현안에 대한 쟁점 토론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간 6분이고요. 발언 시간은 각 후보께 3분씩 주어집니다. 발언하신 만큼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요.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론 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 도심 구간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순천 지역 도심이 단절되는 것은 물론 이 소음 공해 등의 문제도 심각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 구간의 지중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중앙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응은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이 현행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밝혀주시고요. 가령 중앙부처의 반대가 있더라도 지중화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선 변경을 추진할 것인지 혹은 기타 방안이 따로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론도 저희가 사전 추첨을 통해서 발언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허석 후보부터 시작을 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오랜 수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내 구간 2.9km를 6회 정도가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4시간마다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기차와 마주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 전철화 된다면은 하루에 46회가 다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 40분에 하나씩 기차가 시내 도심 구간을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불편을 야기할 것입니다. 심지어 전선이 지나가야 되니까 7m의 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동천 구간을 지나려면은 순천역이 지중화되어 있다면 좋겠는데 그거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동천을 아래로 지나가는 이 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천 구간은 지중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현재대로 놔두고요. 나머지 구간은 거의 지중화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국토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천을 제외한 구간은 지중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경전철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께서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오랜 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우리 경전철 문제가 일단 예타 면제가 되고 확정된 것까지는 정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지중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석 후보님께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다, 지중화가 됐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재부가 아니고 국토부입니다. 국토부하고 네. 그 합의가 됐다. 뭐 합의라고 한 적은 없죠. 협의가 됐다. 그 말씀 맞습니까?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4km 구간 중에서 3km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천 때문에 일부 구간은 제외하고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또한 우리 순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는 풀어야 한다. 실제로 경전철 문제가 생기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사고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원도심의 발전에 제해가 되는 그런 것들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뭐 노선 변경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노선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순천역 역세권 상권이 붕괴되고 이것들은 자영업자의 굉장히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마 그것은 저나 허석 후보님이나 같은 생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중화에 대한 의견은 서로 같으신 것 같은데 예.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국토부든 기재부든 지중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어쨌든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은 바로 그 TF를 구성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된 전국의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 협력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을 좀 이용해서 예, 풀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오하곤 후보님께서 좋은 의견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TF는 꾸려져 있습니다. 새롭게 꾸리지 않아도 되고요. 이게 전체 1조 7,703억 원인가 뭐 되는데요. 이게 15%를 넘으면은 다시 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수건 사업이 다시 또 뭐 몇 년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 상태대로 진행하면서 시내 도심 구간 2.9km에서 일부를 지중화하는 것은 협의를 하기로 이렇게 이미 이야기됐고요. 우리 오늘 공동 주최하신 YMCA를 중심으로 한 순천의 시민사회 그리고 29만 순천 시민이 어마어마한 서명운동과 이런 주장을 펼쳐서 그게 이미 어느 정도 좀 목소리가 전달이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 벌교에서부터 청암대를 거쳐서 시내 도심 들어오는 구간까지는 거의 지중화된다고 보면은 100%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천 구간은 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철도를 이용하고요. 2개, 3개의 구간만 이렇게 위로 도로가 위로 공중 부양을 할 것입니다.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석 후보께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지중화 관련해서 사실은 저번에 언론 보도라든가 지역의 많은 시민들께서는 왜 우리 순천시가 좀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경전철 문제는 순천에 정말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라든가 사전 점검 과정 속에서 우리 순천시가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혹은 무당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허석 후보님께서는 당시 시정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씨 대부분 제가 뿌린 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타를 추진했었고 중간에 막혔었죠. 막힌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제가 취임해가지고 그 부분을 살펴서 지금 우리 시민 사회와 함께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허석 후보께서는 이제 남은 시간을 거의 다 쓰셨고요. 우리 오 후보께서 한 17초 정도 남았는데 마저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전철 지중화 문제는 우리 순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특히 순천역을 비롯한 그 역세권 발전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지중화를 만들어내서 우리 순천 발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쟁점 토론까지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은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말 그대로 이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각 예비 후보께 7분씩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예비 후보께서는 7분 동안 이 상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을 받은 상대 후보께서는 여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4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시간을 보면서 상대 후보가 답할 시간도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비 후보께서 역시 사전에 추첨한 대로 저희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석 후보 먼저 7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오하근 후보께서 가장 강조한 공약 가운데 하나가 경제 대전환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하근 후보는 경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조 건강 시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순천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은 그분들이 순천에 와서 보기만 하고 돈은 여수라든가 인근 지역에 쓴다라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말씀이 많습니다. 1조 관광경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천에 700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보고 먹고 자면서 돈을 쓰면은 1박 2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을 소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매년 우리 순천에 다양한 형태의 리조트, 콘도, 호텔, 펜션, 휴양림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시민들 주머니에 매년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저는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우리 순천시에서 또 전임 시장님들조차도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에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을 사상 최초로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하근 후보와 공통되게 숙박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 이게 좀 공통되게 되어서 누가 되든지 그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주목되는 공약 가운데 1,000병상의 병원 유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신대에 병원 유치하고 있다는 소식은 혹시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네,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청 조합의 의장도 하신 분이 그게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는 우리 용도 변경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오하근 후보님 잠깐만요.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용도 변경을 해줘야죠. 그렇죠. 예. 그 부분 가지고 경자청하고 지금 1년 넘게 사실은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시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병상의 지금 병원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양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1,000병상의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한 명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얼마나 혹시 드는지 예산이 드는지 아십니까? 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소 5천에서 1억 원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2년 정도 인건비 지원하죠, 기업 상대 지원하죠. 후보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혀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무관하게 일천병상의 병원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용도 변경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진행되면은 공약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 우리 하석 후보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대 일천병상 문제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게 들어오겠다 하는 그 병원 주최 측하고 우리 허석 후보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다 보면은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준주거지역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오피스텔이죠. 잠깐만요. 아니, 그래, 내가 잠깐만요. 주도권이에요. 제가 좀 아니, 답변을- 잠깐만요.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3정으로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추진하고 있고요. 3정으로 하는 것에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종에서도 우리 순천시 조례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법 특별 아까 용도 변경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그러니까 3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3종이든 2종이든 간에 순천시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간에 아니, 이게 동의하냐고요. 건폐율, 용적률, 청수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용도 변경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용도 말인지 변경이라고 하는 모르겠는데. 것 자체를 네. 2종, 3종 이렇게 특화하지 말고 그 아니, 사안이 처음에 들어와서 용도 변경에 동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 그럼 사안이 3정으로의 들어와서 용도 변경은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추진하는 첫 번째가 3정으로의 변경입니다. 3정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익계약이 가능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수천억 원의 우리 예산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2종에서 3종 이런 용도 변경은 큰 특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병원 묘지이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특혜를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경자청에서 동의했고 지사님도 동의해서 다음 달 내지는 다다음 달에 가시화됩니다. 만약 가시화된다면 이것은 잘된 일이죠.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가시화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요학원 후보의 천병상 공약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게 또 아니라 다른 거 하나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의미가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게 저도 염원이고 시민들 염원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경자청 예, 조합에 당연히. 의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잘 알고 갑자기 있습니다. 공약으로 천병상 하니까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공약이 아니고 순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걸 3정으로 일단 추진해서 수익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법률적인 자문까지 구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MBC 토론회에서도 답을 잘 못했었는데 공약이라 하면은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두 번째는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이렇게 다리도 뭘 놔주겠다,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부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주부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얼마 줄지도 모르고 이게 정상적인 공약인가요? 좀 전에 그 공약 말씀하셨는데요. 네. 정말 교도소 이전처럼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을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 아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제가 보십시오. 시장이 되면은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니죠. 그 금액을 우리 정리하겠다고 어학원 후보님 예비후보 홍보문을 내셨습니까? 예,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면 공약에는 반드시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이 거기 명시되죠. 보면은 다 나와 그럼 있습니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금액은 특정하지 않았고요.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공약은 원래는 법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 원래 그 우리 허석 후보 공약집에도 보면은 그 단기 민자 뭐 장기 해가지고 시비 국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갖고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비는 명시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 명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네, 되면 알겠습니다. 재원을 확인해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네네. 돼서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학은 후보 다시 7분 동안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우리 그 천병상 대형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지만은 심혈관, 뇌혈관, 교통사고라든가 혹은 산업 현장에 생기는 중증 외상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 고도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이 유치가 되면은 적어도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 700년 역사에서 2000개 이상의 일자리는 혁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 검증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저든 우리 허석 후보든 간에 천병상 대형병원 유치 확정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의를 한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저는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 공약으로 집어였던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 2종 일반 주거지역인 상태에서도 경자법 특례법에 의하면 순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이 50%씩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따지겠죠. 그 가운데 현재 조건보다는 3종으로의 어떤 용도 변경, 이게 첫 번째로 좀 좋겠다라는 그 타당성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해줄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서로가.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렸잖아요. 네.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 순천시에서 조례를 통하면은 사업주가 원하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이 문제가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는 1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오하군 후보가 1조 이상의 예산을 어떤 투입하려고 하면 민간에서 많은 것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종으로 잠깐만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좋다 아니다 뭐 그렇게만 답변하면 되시죠. 아니 아까 우리 오하군 후보도 용도적 변경에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 용도적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만족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적 변경을 요청한 거죠. 허석 후보께서는 그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30층 그 동의하신다는 거죠? 층수는 아직 제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불리한 거는 뭐 맨날 서울대 상대 나오셨다면서 불리한 것은 또 층수는 없다고 그러고. 아니, 여기서 층수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죠.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에서 용도적 변경 후에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용도적 변경이 선행돼야만 몇 층을 할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까? 어쨌든 1000병상 병원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업자가 원하는 사업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죠. 심지어는 저는 나주의 한전에너지공대 유치를 확정할 때 우리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2천억을 10년 동안 인센티브로 제공하면서 유치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유치가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면은 그런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인센티브를 제공까지 하면서 저는 유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것은 좀 시민들께서 너무나 많이 최근에 이슈가 돼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변호사법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 MBC 토론회에서 1심에서는 대다수 무료 변론, 2심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라고 답변하셨죠. 네. 예. 무료 변론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우리 순천시의 고문 변호사 아닌가요? 고문 변호사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니, 답변해 보세요. 당시에 무료 변론을 담당하셨던 분이 순천시의 고문 변호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건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고문 변호사를 이게 1년에 한 번씩 제가 바뀝니다. 왜 기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냐면 그냥 시민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인수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도 기억이 없다고 그러면 누가 시민이 납득을 아니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1년마다 바뀝니다. 1년마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문 변호사인지 지금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든 지금이든 간에 고문 변호사 한 적은 있죠. 왜냐하면 예, 순천의 됐습니다. 변호사들이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무료 변론을 했던 것들이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은 순천시에는 수많은 송사가 있습니다. 그런 대가성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문 변호사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변호사는 제발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지난해에. 왜냐하면은요. 네, 돈도 얼마 안 주면서 어마어마한 상담을 하거든. 잠깐만요. 대가성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시면 압니다. 네, 대가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설명한 제 겁니다. 주도권이니까요. 고문 변호사는. 제 주도권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 신문에 의하면은 어쨌든
1심에서는 대부분 무료 변론이었고 2심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 후보께서 뭐 이렇게 친척한테 형제간한테 돈을 드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MBC 토론회 때. 그렇습니다. 네. 그 금액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가요? 금액은 뭐 나중에 누가 먼저 사면 그때는 밝혀지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차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흔히 말해서 어쨌든 형제 간의 개인적인 채무도 재산 신고를 할 때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해서 지금 고발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고발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니까 뭐 사실인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MBC 토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구차하다 했냐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생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가슴에 멍만 박았던 부모님과 제 누나가 중회를 해줬습니다. 세금 다 냈습니다. 이걸 MBC 토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계속 물어보는. 오케이, 됐습니다. 예, 네네. 예. 세금 다 내셨으면 잘 하셨고요. 그 세금 낸 것을 증여죠. 네. 예, 그거 나중에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선거 끝나고 한번 보자고 할 정도로 명백한 이게 팩트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좀 분위기가 뜨거워졌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 CBS와 순천 YMCA가 함께 마련한 선택 2022 맞짱 토론 강대강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결선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은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결선에 오른 허석 예비 후보 그리고 오하근 예비 후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자가 직접 후보께 질문을 하는 순서인데요. 각 후보께서는 저와 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이 두루뭉술하거나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제가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가 임의대로 좀 지목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석 예비 후보께 묻겠습니다. 신대지구 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후보의 녹취록이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건설사로부터 이 전임 지자체장들에게 이 비자금이 흘러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좀 예민한 내용입니다.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좀 있습니까? 이게 최근에 그 선거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나온 그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걸 이제 와서 이렇게 가십거리로 퍼뜨린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참 궁금하고요. 오래 전에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니셜을 썼지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선 때 우리 이재명 후보와 누구죠? 당선자. 이 당선자와의 그 어떤 이제 그 이런 쟁점이 됐을 때 네. 대장동에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6,500억에 이르는 개발 어떤 환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익금을. 예. 근데 그보다 신대는 너무나 망쳐놔버렸다. 우리 순천 시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빗대서 이야기하다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비추어 가십거리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은 그때 신문 보도에 네. 의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떤 보도를 인용했단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뭐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십거리로 얘기를 했단 말씀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그리고 있는 시정 그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화된 순천 터미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터미널 이전과 리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떤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터미널은 좀 협소하다. 뭐 버스가 이게 돌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군 단위 터미널보다 못하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이게 인터체인지가 두 개나 있는 서면으로 이전하고 그것을 광장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터미널 주변 상가 한번 보십시오. 터미널 효과가 있나요? 터미널 내리신 분들은 바로 집에 갑니다. 저는 그래서 터미널에 광장을 만들어서 젊은이들도 와서 버스킹도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상가가 활성화되겠다. 이전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게 공약이지만 저는 지난번 민선 7기 때 공약도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압축하고 수정해서 73개로 해가지고 질문 좀 97%.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전 부지를 어디로 좀 보고 계세요? 부지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자님께서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은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디다 이거 말씀드리면은 내일부터 땅 투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말씀하기 좀 어렵다. 네, 이거 저도 모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왜냐하면 거군요. 방향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이 원도심에 있는 유동인구 아까 뭐 미미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인근 상인들은 좀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아닙니다. 것 같은데. 거기에 솔직한 이야기로 중국집하고 슈퍼 몇 군데 빼놓고는 그 뒷건너 가보십시오. 완전히 정말 중국 영화에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옮긴다 하면 박탈감이 생길 수 있겠는데 제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거기서 또 토론을 할 겁니다. 광장 토론을. 예. 그리고 거기가 만약에 젊은이들이 몰려든다면 조례 호수공원 옆에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예. 그런 느낌을 받으면 됩니다. 이 터미널 자체가 민간 소유인데 뭐 협의는 따로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 밑그림들을 이미 관계부서에서 좀 검토를 했는데요. 저는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추진을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 순천시가 당면한 문제 중 하나가 이 쓰레기 처리장 입지 문제입니다. 네. 사실 원래 1월에 마무리됐어야 할 문제인데 좀 미뤄졌죠. 재선을 한다면 좀 뾰족한 답이 나올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미뤄진 게 아니고요. 항정과 월등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복숭아꽃 필 때를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넣어달라. 근데 복숭아꽃이 언제 핍니까? 작년 겨울에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3, 4, 5를 넣어서 하다 보니까 된 것이지 미룬 게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도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했고 반대하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 이미 월등 주민들도 이제 거의 이해를 했습니다. 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YMCA 공동 질문입니다. 이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과 시정 참여 정책 공약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미 민선 7기에 엄청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것도 확대 발전하는 것이고요. 네. 이미 청년 정책 마켓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뭐 더 여기까지 그럼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학은 예비 후보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께서 시장이 돼서 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비 후보께서 이 기존에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실질적 경영주가 누구냐 말이 좀 많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제가 설립한 진촌의료재단 순천만 요양병원은 개인 병원이 아니고 비영리 공익법입니다. 예. 따라서 거기는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주주가 실질적인 소유자겠죠. 그러나 비영리 공익법에는 주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고 현재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님들이 의사결정의 주체입니다. 그러면은 후보님과는 좀 상관이 없다 저희가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2분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애초에 설립 단계에서부터 자기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의 삶의 터고 직장이고 거기서 일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후보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셨고 후보님께도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순천시 터미널 이전과 리모델링의 선택지 중 어느 방식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쉽게 생각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원도심이 이렇게 공동화되고 인구가 감소된 요인에는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고 먼저 신도심 개발이 되고 주요 공공기관이 빠져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공동화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전에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주변 상권과 원도심에 사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전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전이든 리모델링이든 아무래도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연양뜰 개발 사업이 순천시 의회 반대로 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연양뜰 개발 사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2천억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원래 취지대로 다양한 형태의 호텔이 들어서고 광장과 4차 산업에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좋겠지만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때문에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이 된다면 당연히 영양들 개발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 관광경제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호텔들이 들어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국가정원과 자볼드 연계해가지고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고 4차 산업의 전진기지 그리고 광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힐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배제를 하겠다. 그 측면에서 시민들의 뜻을 다시 묻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파트 개발은 반대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예비 후보님 공약을 좀 살펴보면 이 개발 공약, 이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은 있는데 이 순천이 생태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환경 공약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생태 환경에 대한 공약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순천은 사실은 우리가 그나마 대기업도 없고 제조업도 없는 순천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문화적 자산이 비교적 풍부하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생태와 환경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생태 수도를 시정에 최우선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기반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국가정원을 비롯한 리뉴얼 사업들도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정주 여건에 관련된 아주 좋은 환경들 뭐 예를 들면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네. 우리 시정에서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알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전체적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이 YMCA 공동 질문인데요. 네.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과 시정 참여 정책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등하교 무상버스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학력 신장을 통해서 원하는 진로로 가고자 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센터도 공약으로 내세운다. 네, 이렇게 개별 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진행한 방식과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반대 순서로 주도권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똑같이 7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학은 후보께서 7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질의응답을 해주시죠. 네, 사회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제 시간에서 좀 빼주시면은 제가 허석 후보님께 공동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것은 개별 지금 시간 가고 있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 가능한가요? 룰대로 이 주도권에 아니, 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 사실은 저는 우리 허석 후보님하고 오늘 뵀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의 원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토론 전에 사전에 누가 되든지 간에 민주당 원팀이 되고 지금 어쨌든 간에 순천 정가가 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선대위원장을 맡아주고 누가 되든지 간에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에 그런 마음을 저희 토론 하자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서 또 말씀하시죠. 그런 마음을 한번 서로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게 아까우니까 안 되죠. 지금부터 말씀하시죠. 지금 시간 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우리 신대주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허석 후보께서는 그냥 가십거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재경항우의 공식 오찬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허석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죠. 공식 오찬 간담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신 놀러 건 와가지고 저녁을 제가 식사를 대접한 왜 거죠. 공식 간담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식사 대접할 때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로 안 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오랜 일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어쨌든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하겠습니까? 공식이라는 표현을 넣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아니. 사적인 자리입니다. 아니. 네. 제가 그럼 이건 팩트 체크를 네. 반드시 할 텐데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지금 얼마 부릴 게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식사 자리에 법인카드를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식 오찬 자리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남을 아니야, 잠깐만요. 밥 제 먹다가 하는 시간이니까. 이야기를 간담회 어떤 잠깐만요. 공식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만요. 네, 네. 이것은 정확히 팩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공식 오찬 간담회 자리였고, 그래서 식사 자리가 순천시에 시장이 쓰는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로 지급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간담회는 시장실에서 이루어졌고요. 식사 자리가 시장실에서 간담회가 공식으로 잠깐만요. 이루어졌고 밥을 먹으러 간 거죠. 잠깐만요. 네. 이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네. 그 식사가 공식적으로 우리 업무 추진비 시장 업무 추진비 쓰였다면 공적인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아니 간담회는 시장실에서 아니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잠깐만요. 밥 먹는 자리를 공식 간담회다 하니까 간담회는 시장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네. 공식 오찬 간담회를 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식사 자리가 시장이 업무 추진비에서 썼기 때문에 저는 식사 자리까지 당연히 사적인 건 못 쓰지 않습니까? 공식 자리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거명된 후보들이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고발을 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론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은, 사실 아닌 말을 현직 시장이 얘기를 했다? 그것은 엄청난 공작 정치고, 또 한편으로 만약에 시장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저 같으면은 당장 시청 내에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왜 그러냐면 그동안 쭉 설들이 돌았었고 시민들께서 왜 우리 순천은 대장동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우리 후보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그 밥 먹는 자리를 계속 공식 간담회다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간담회 끝나고 밥을 먹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분했으면 좋겠고. 공작 정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지난해 있었던 일이 하필 절묘하게 타이밍이 선거 때 나왔을까요? 이 보도에 대해서 오하근 후보가 연루가 됐다 이런 말까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타이밍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때 이야기한 게 갑자기 이 타이밍에 보도가 됐을까요? 잠깐만요. 그 저하고 연루됐다고 자꾸 저번에도 뭐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 우리 허석 후보에 가장 가까운 언론인으로 알고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노광규 예비후보께서 그런 페이스북을 올려놨어요. 오늘 비대위 결정 이후 정말로 마음 추스르기 어려울 때 조모 기자가 대장동과 신대지구를 연결해 현 허석시장 녹취를 인용 보도한 기사를 접하고 아연 실색입니다. 어떻게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이렇게 공작 과정을 거쳐 보도되는지 정치 20년을 하면서 처음 봅니다. 다시는 이런 정치 공작이 순천 바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노광규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자꾸 누가 친하다 안 친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그러면? 이 노광규 후보의 이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제가 사적인 자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 먹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제가 분명히 사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서 후보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적인 자리에 시장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오하근 후보 계속 공식 간담회다 하니까 간담회는 시장에서 했고. 그건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밥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는 공식 시장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끝나고,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밥 먹는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예. 식사 자리에 업무 추진비를 네. 자꾸 사적인 모임이라는데, 아니 그 표현을. 잠깐만 말 돌리지 말고 정확히 공식 얘기했어요. 간담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건 진즉 정리를 했잖아요. 시장님. 알겠습니다. 네, 제 주도권이니까 네. 시장님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적인 식사 모이면은 시장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답변만 하세요 좀. 공식 간담회라고 하니까 진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시장님, 네. 제가 그건 이미 인정하고 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후보라고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후보님 공식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건 네, 인정을 네. 했고, 네. 그 다음에 식사를 했을 때 네.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했다라면은 네. 그 또한 공식적인 행사. 공식 자리죠. 그렇죠. 왜 말이 바뀝니까? 간담회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간담회는 됐습니다. 여튼간 중요한 것은 팩트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사적인 모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식사 자리는 시장의 법인카드가 결제로 돼 있다라면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인 것이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고 사실이 아니면 공작 정치고, 또한 저는 시장이었더라면 진직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시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선언이 이렇고 훈우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2018년 MBC 시장 그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이번에 정과 관련해 가지고 1억 6천 보조금 사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단 한 푼이라도 횡령했다면 저는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벌금형이 남았는데 유죄가 나온 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으로 예? 조용해 주십시오. 정숙해 주십시오.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이렇게 오하근 후보의 주도권 토론 들어봤고요. 이어서 허석 후보 다시 7분 동안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방청석에서는 꼭 정숙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시죠. 네,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는데 제 시간을 써야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횡령했다면 시장에 자격이 없다. 저는 청춘을 바쳐서 노동운동을 하고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번 돈을 가지고 전부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재판 결과에서 제가 한 푼이라도 횡령했다고 나왔습니까? 다만 인건비로 지원된 것을 운영비로 전용했다. 이게 법리적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점에서는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 오하근 후보는 제가 무슨 횡령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국가보조금 사기 맞지 아니, 않습니까? 횡령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아니, 건가요? 본인이 횡령했다면 나는 시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 사건에서 횡령을 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국가보조금 사기 아니었습니까? 정확한 제목.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답하세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이든 아니, 잠깐만요. 네, 주도권이 있습니다. 횡령이라고 횡령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횡령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인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가보조금 판단을 사기로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니, 허석 잠깐만요. 후보께서 제재에 발언하신 따라 주십시오.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주도권을 지금 저한테 넘어왔잖아요. 근데 말씀하십시오. 횡령이라고 보신가요? 횡령이라고 보신가요? 잠깐만요. 저 방송 측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잠깐만요. 토론을 제 하면서 시간이에요. 굉장히 네. 지금 심리적 제 압박을 시간입니다. 받고 있고, 잠깐만요. 제재에 따라 아니, 주십시오. 잠깐만요.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저를 돕는다면 조용히 해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 횡령이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저는 국가보조금 사기로 아니, 알고 그것만 대답하세요.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저는 국가보조금 사기라고 알고 아니, 있습니다. 답을 횡령이라고 봅니까? 아니, 횡령이라고 했던 것은 왜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사기로 저는 제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4년 전 표현에는 방금 읽으셨잖아요. 예. 단 한 푼이라도 횡령했다면 예. 시장 자격이 없다. 예. 거기에 지금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허석 후보께서 아니, 아니로만 답했어요. 아니 왜 아니오는 그건 제가 답변을 제가 많이 아니, 그럼 됐습니다. 국가보조금 됐습니다. 사기로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청춘을 바쳐서 대학 3학년 때부터 인천 등지에서 공장을 7년 다니고 무료 노동상담소 10년 했습니다. 제가 번 돈을 아이들 우유값은 못 돼도 전부 후원을 했습니다. 단 한 푼 횡령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나 지금 이야기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자, 연양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장이 된다면 아파트는 안 하겠다. 네. 자, 연양들 개발하려면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지는 아신가요? 예, 기재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입니다. 예. 네. 행안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예. 제가 처음에 구상한 게 위에 광장, 아래 숙박시설입니다.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여학원 후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답변을 하잖아요. 네네. 저는 지금 흔히 말해서 손익 관련해가지고 사업성이 나오네 안 나오네 좀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다른 자, 사업성들을 됐습니다. 가지고- 됐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업성들을 가지고 충분히 손익을 맞춰가지고 행안부를 설득을 할 수 있는 자신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바꿔가지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아니, 안 됐어요. 광장을 허석 줄이라 해서. 후보께서 하신 방식이고 제가 시장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과 중앙부처 공무원을 예. 우리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을 아주 정말 무능하게 본 것 같은데 숱한 협의를 통해서 광장을 줄이라 해서 줄이고 숙박시설 줄였습니다. 또 안 됐어요. 허석 후보님. 자, 2단계까지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행안부에서 아파트가 이 정도 들어가야만 밤에도 불이 켜지고 수익성이 나온다 했을 때 이 조건부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발효된 그 RCP, 일명 RCEP은 알고 계시죠? 네? RCEP.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네. RCEP은 FTA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CPTPP는 알고 예, 계신가요? 그걸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RCEP과 예, CPTPP.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좀 전에 우리 시 공무원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답변 안 하려면은 아니 중앙부처 공무원 제가 무능하다고 주도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저는 한 있습니다. 번도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자, 그러면 드립니다. 다른 걸 묻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하시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방금 물어봤잖아요. 예. 답변하시라고요. 그 어떻게 부분에 생각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장만채 후보가 아깝게 탈락한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능한 후보인데요. 근데 장만채 후보가 오하건 후보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만채 의원님께서는 당시에 그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고 다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지지 표명을 해주셨고요. 그 관련해서는 양 진영에 참석했던 그 분들의 동영상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사실이다 이거죠? 예, 100%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장만채 후보 캠프에서는 오전에 무슨 회의를 한다 이렇게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거 과정도 축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깝게 탈락한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도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은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게 나오니까 그런 이제 뭐 억측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것은 누가 한번 좀 물어봐달라고 한 게 있는데 최근에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일부 그 신천지에서 우리 오하건 후보를 돕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공부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아니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일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순천대학교 입학 정원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신가요? 대략?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순천대학교 입학 정원이 1658명이고 청암대하고 제일대 합하면 3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뭐 앞으로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현재로서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질문의 의도도 뻔하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선거도 많이 했죠. 열심히 이재명 후보 순천 공약이 뭔지 아신가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공약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네, 했던 말입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선택 2022 맞짱 토론 강대강 이렇게 두 후보의 다양한 공약과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 후보께서 최후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마 이유 발언대와 반대 순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최후의 발언도 역시 1분씩 드립니다. 먼저 허석 후보 최후의 발언 하시죠. 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에서 해령면에서 태어나가지고 원도심에서 초, 중고 12년 학창 생활을 했고요. 대학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순천에서 살고 있는 순천 토박이 허석입니다. 저는 우리 오하건 후보도 참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본 놈이 잘하겠지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2배, 3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6월 1일 선거가 끝나면 다음 날부터 저는 아무런 인수위원회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온전히 4년을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순천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순천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재선시장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5월 4일, 5일 바로 순천의 운명이 좌우가 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허석 후보의 최후의 발언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하건 후보 최후의 발언 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지금 순천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순천 경제 대전환과 순천 복지의 대전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순천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저번 KBC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선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이 없는 저 와그는 순천의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비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지해 주신 것처럼 순천을 다시 띄고 역동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순천을 만들 것입니다. 변화의 중심, 새로운 인물, 저 오하근이 있습니다. 저 오하근은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순천시장 준비를 해왔습니다. 순천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저 오하근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모든 토론을 마쳤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는데 두 분 이번 토론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네, 많이 배우고 또 즐거웠습니다. 후보께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우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토론이 정말 좋다고 보고요. 또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서로가 순천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 순천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향후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오하근 예비후보 그리고 허석 예비후보였습니다. 전남 CBS와 순천 YMCA가 함께 주관한 선택 22 맞짱 토론 강대강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결선 후보편 모든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남 CBS 임종훈 아나운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